연일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대만 사이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한 주는 좀 긴장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 8월 2일 화요일 밤에 미국의 의전서열 3위라고 하는 낸시 펠로시가 화요일 밤 핑크색 정장을 하고 35년 만에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이러면서 중국은 제대로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한 이 두 나라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중국이 대만 도발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가운데 대만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가하는 등 정말 제2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일 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행을 입박했다는 관측 속에 중국 군은 군사 대응 경고 수위를 높였고요. 대만 섬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는가 하면 대만 수입 금지령 그리고 대만 정부 웹사이트 사이버 공격까지 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완전히 준비가 돼 있으며 명령이 내려지면 나가 싸우고 침범하는 모든 적을 묻어버리고 승리를 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30일 대만을 마주한 중국 동부 푸젠성 연안 섬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언제든 전투 태세가 돼 있다고 경고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펠로시 의장이 순방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에도 중국은 중미 관계 파괴를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미국 측의 대만 방문에 반대한다는 표명을 했으며 시진핑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타 죽는다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거친 간섭이며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히 훼손하고 중미 관계를 엄중히 파괴할 것이라는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화요일 밤이었죠.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이신 낸시 펠로시가 결국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83세에 핑크색 정장을 한 모습으로 언론에 나타났죠. 나이 들면 이렇게 밝은 색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중국은 제대로 성난 중국이 되어버립니다. 대만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할 뿐 아니라 시진핑의 인권과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중국은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대만을 방문했다고 중국 원칙에 대한 악의적인 위반이라고 불편을 마구마구 털어놓습니다. 이 두 나라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관계, 즉 양안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안 관계는 내전을 통해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국,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죠. 그러나 대만은 본토에서 쫓겨나 타이완 섬으로 국부천대한 중화민국, 현재 우리가 부르는 대만. 이렇게 중국과 대만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만들어 마주보는 관계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관계와 비슷한 개념으로 양안관계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중국이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9.2 공식 때문입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인식이라는 의미의 92 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것을 말합니다.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라고 중국은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합의를 했고요. 그러나 2015년만 해도 시진핑과 마잉주 대만 총 사이 총통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총통 사이엔 이 원칙을 재확인했죠. 그때만 해도. 그러나 얼마 전 나온 중국과 대만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즉 과거에는 인정을 한 92 공식을 사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것뿐인가요? 한때 대만이나 중국은 자신들이 중국 대표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엔이 창립될 때죠.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 대만이 중국 대표로 이름을 올랐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점차로 국력이 강화되자 유엔 회원국들이 대만이 아닌 중국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중국 대륙의 대표가 바뀌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때 대만은 좌절했죠. 당연한 게 중국, 이게 차이나 파퓰레이션이 엄청 크고 대륙 국가인데 그 조그만 대만이 했으니 힘의 논리대로 된 거죠. 이러면서 1972년 일본으로 시작해서 한국, 미국, 이 대만과의 단교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대만과의 국교 단절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제대로 된 나라로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듯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자 대만도 중국의 무력 침공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뮬레이션으로 군사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대만 방문 전부터 중국과 많은 갈등이 있었죠. 결국에는 방문을 했지만요. 그렇다면 낸시 펠로시가 방문한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대만 관계법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3년 전 미국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소평 정권 때 일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만 관계법, 즉 필요시 대만의 미군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말했듯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미국이 의무적으로 무기를 판매로부터 시작해서 평화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연세 많으신 낸시 펠로시도 이번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쪽에서는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평화적으로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일이 없죠. 그 후 대만이 변하자 중국은 대만 관계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하원 위원장인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중국이 중국 원칙을 위반한 주권 침해라고 분노를 표한 것이고요.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대만 땅을 밟은 낸시 펠로시로 인하여 극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는 중국과 벗어나려는 대만의 대립은 과거에서 현재, 앞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